어제는 이제 보국사 이야기를 했는데 미처 못한 그 에피소드가 있어요. 우리는 이제 고려 그 후기에 가장 주목할 만한 왕은 누가 뭐래도 공민왕이었죠. 공민왕이 그동안 원나라 지배에 굴종했던 그런 것에서 벗어나서 반원을 뭐 드러내놓고는 아니더라도 원나라에 반대를 하는 정책을 좀 개혁 정책을 성공적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참으로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왜냐하면 이 앞에 계속 보수적으로 계속 해왔던 거를 완전히 바꿔서 반대로 간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니까요. 다행히 이제 원나라의 힘은 약해져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전히 정권을 쥐고 있는 귀족들은 친원 세력들이었습니다. 무슨 힘을 발했는지 너무나도 신기하게 그 공민왕의 부인이었던 노국공주도 공민왕을 밀어줬어요. 반원을 주장했는데 원나라 공주잖아요. 원나라 공주가 자기 원나라보다는 자기 남편인 왕을 오히려 그 당시 고려를 더 생각을 해준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노국공주는 아이를 낳다가 죽게 되고 공민왕은 그때부터 좀 이상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공민왕이 이제 그런 개혁을 추진할 때 태고 보국사가 왕사로 자주 공민왕과 대면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태고 보국사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고려에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줬구나라는 생각은 또 들어요. 큰 스님이 왕이나 이런 정치인들한테 좋은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노국공주가 죽자 그 이후로 태고 보국사는 좀 밀리게 되고 신돈이 이제 그때부터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그 태고 보국사는 신돈이 요승이라며 이렇게 상서도 올리고 이렇게 좀 등용하지 말라고, 가까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충고를 했으나 그 공민왕은 어떤 생각이었는지 신돈을 더 기용을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신돈은 이제 굉장히 나쁜 승려, 친정치 승려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신돈이 이렇게 추진한 것들을 살펴보면 친서민 정책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땅을 무단 점거하는 이런 귀족들의 땅을 뺏어가지고 일단 서민들한테 다 나눠주고, 노비로 있던 사람들을 양민으로 이제 승급시켜주고 이런 정책을 했다고요. 그 이후에도 좋은 정책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개혁을 하면, 우리가 개혁을 할 때는 주의해야 될 게 있죠. 권력을 가진 사람들하고 등을 지면 안 돼요. 척을 지면. 일단 권력을 가진 사람이 가만히 수그리고 있는 것 같아도 이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또 똘똘 뭉치기 마련이고 다른 작업을 또 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다음 그 검문세가들로 인해서, 그런 귀족들로 인해서 나중에 그 탄핵을 당하게 되고 신돈은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죠. 그 신돈이 더 옳은가, 태고 보국사가 옳은가? 보국사는 신돈은 천민의 자식으로 태어났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 태어났는지 알지 못하고 노비의 자식인가 이럴 만큼 천민 출신이고, 또 태고 보국사는 굉장히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보수 우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권력에 항상 권력 있는 쪽으로 계속 계셨었으니까. 스님의 기본적인 사고는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으로 쭉 보면 좀 친권력 쪽에 있던 분이 이제 태고 보국사고, 신도는
오히려 이제 친서민 쪽이었다고 하는데, 홍민왕이 그래도 그런 이제 개혁 정책을 쓰는 신돈을 등용한 것만 해도 사실은 대단한 거예요. 그렇게 그 개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었으니까, 아무나 그런 걸 그렇게 하지는 않거든요. 좀 그 당시 고려 상황을 보면 약간 씁쓸한, 또 우리 조계종의 상황도 비슷하고, 이렇게 개혁을 하긴 해야 되는데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은 너무 세게 주장하고, 그렇게 주장해가지고는 오히려 반발감만 더 쌓일 텐데, 그렇게 하면 스님들이나 제가자들이나 보수적인 제가자들이나 보수적인 스님들은 오히려 너무 진보적이라고, 저 빨갱이 같은 놈이라고 오히려 그럴 텐데,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워요. 자, 오늘은 나홍선사입니다. 나홍선사는 1320년에 태어나서 1376년 태국 보호국사보다 한 20년 가까이 늦게 태어났는데, 보호국사보다 한 6년 정도 빨리 열반하세요. 좀 일찍, 아주 단명은 아니더라도 57세 좀 일찍 열반하셨네요. 속성은 아씨라네요. 자라면서 머리가 영민하고 비범하였지만 절친한 친구의 죽음을 목도하고 무상을 느껴 방황하면서 이곳저곳을 떠돌아 다녔다라고 그래요. 출가 동기가 친구가 죽어가지고 그게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랬답니다. 답답한 마음을 풀고자 문경 공덕산에 묘저감에 주석하고 있던 묘연선사 문화로 출가하였어요. 지금 이제 대승사 옆에, 문경 대승사 옆에 묘저감이라고 있고, 그 옆에 또 윤피람이라고 있어요. 윤피람은 비구니 스님들 선파이고, 묘저감은 아직도 있어서 나홍스님 출가한 그런 곳으로 유명해요. 우리 역사적으로 가장 존경받는 스님들 중에 한 분이 나홍스님이에요. 나홍스님은 좀 신비한 실력도 있다라고 다들 느껴서 더 존경을 하는 것 같아요. 나홍스님 1347년에 원나라로 갔습니다. 태국 보국사는 좀 나이가 40대 중반 정도에 갔나? 좀 나이가 들어서 가셨는데, 공부 다 할 거 다 해놓고 가서 인가받으러 다니셨어요, 이제. 근데 나홍선사는 28살에 가셨네요. 28살에 원나라로 가서 영경 법원사에 머물고 있던 인도 스님 지공 스님을 만났어요. 이 스님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스님, 지공 스님은 지공 스님 문화에 몇 년간 수행을 했는데요. 그러자 지공 스님은 나홍 스님이 법기임을 인정하고 법을 전해줬다고 그래요. 스님은 법을 받은 후 몇 년간 선지식을 친견하며 여러 지역을 유행하고 다녔어요. 항주에서 평산철임선사를 만났습니다. 평산철임선사는 임제의 후손이에요. 임제종의 18대 손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그 태국 보국사가 원나라에 가가지고 서국 청공 스님한테 법을 받아오는데, 서국 청공 스님하고 평산철임 스님은 같이 다 임제종의 그 문화입니다. 가서 아련했는데요. 평산철임 스님께서 법당에 있는 것을 보고 바로 법당으로 들어가 이리저리 걸어다녔다라고 해요. 그때 평산이 이제 평산철임 스님께서 물어봤어요. 대덕은 어디서 오셨는가? 라면서. 이 덕이 높으신 스님은, 노스님은 젊은 스님을 봐도 함부로 이렇게 반말하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대덕은 어디서 오셨는가 하고 수자는 어디서 오셨는가 라고 이렇게 정중하게 하시거든요. 몰상식한 스님이 이제 그 신도나 스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그 나홍선사가 대답하시길 대도로부터 왔습니다. 대도면 그 당시 북경이었겠죠. 평산이 물었어요. 일찍이 어떤 사람을 배웠는가? 나홍선사가 대답하길 인도의 지공 스님을 배웠습니다. 선사가 또 말씀하시길 지공은 날마다 1000개의 칼을 지공은 일용에 무엇을 하던가 평상시에 무엇을 하나요? 라고 물은 거죠. 선사가 대답하길
지공은 날마다 1000개의 칼을 사용합니다. 평산이 또 말하기를 지공이 1000개의 칼은 우선 놔두고 그대의 칼 하나를 가져오시게. 예, 남 살림 얘기하지 말고 네 살림 내놔라 이거예요. 그러자 선사는 방석으로 평산 큰 스님을 때려쳤어요. 방석으로 큰 스님을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어른 큰 스님인데 큰 스님을 방석으로 내리치고, 젊은 스님이 안 넘어졌나 모르겠어요. 평산 스님이 선상 위로 넘어지면서 큰 소리로 외치면서 말했어요. 이러면 정말 기분 나쁘잖아요. 근데 외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도적놈이 나를 죽이는구나. 그렇게 말하자 선사가 평산 큰 스님을 부축하며 일으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희 칼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으나 또한 능히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자 평산 스님께서는 하하하하 막 웃으면서 되게 좋아하시면서 선사의 손을 잡고 방장으로 돌아가 차를 권하고 수개월을 동안 거기에 머물게 했다고 그래요. 또 평산 스님은 나홍 선사의 말과 내뿜는 기운이 부처님과 조사에 걸맞고 종지를 보는 눈이 분명해서 그 안목이 빼어나며 그 말 가운데는 메아리가 있고 구절 속에는 칼날을 감추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거를 글로 쓰는 사람이 아주 참 멋있게 썼네요. 평산 스님이 이렇게 생각했을까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설암선사가 전한 바와 설암선사의 법의 한 벌, 또 불자 한자를 부족하여 믿음을 표하여 개송을 지어주면서 줬어요. 아마 설암선사는 평산 철임선사가 사의 스승이나 그 앞에 스승이나 그럴 거예요. 그 스승한테 받은 법의 옷, 이제 가사겠죠. 가사 한 벌과 그리고 불자라면 그 스님들이 이렇게 평상시에는 들고 다니는 게 아닌데 사진 보면 들고 있는 게 있어요. 평상시에 들고 다니는 스님 한 명도 못 봤어. 근데 큰 스님들 사진 보면 항상 들고 있는 게 있어요. 뭔지 아나요? 털이개. 스님 왜 털이개를 들고 있지? 주장자야 뭐 이렇게 그럴 수 있다 쳐. 주장자를 딱 짚고 사진을 있는 게 있는데, 그런 사진보다는 이렇게 털이개를 들고 있어요. 먼지 털이개처럼 생겼어 진짜. 그게 불자예요. 불자라고 그래요 그거를. 그게 이제 그 떨칠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실은 먼지 털이개 맞아요. 이거 가지고 이제 중생의 번뇌를 털어준다는 거예요 큰 스님이. 근데 이것은 법의 상징이기도 해요. 그냥 먼지 털이기가 아니고 멋있게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하나씩 이렇게 소장하셔서 자, 그거를 받았습니다. 법의 한 벌과 불자 한 벌을 받았다는 것은 정말 그야말로 개송까지도 받았어요. 뭐 어떻게 받았냐면, 불자와 법의를 이제 부족하노라. 돌 속에서 티 없는 옥을 가려내었으니 육군이 길이 깨끗해서 보리를 얻었고 선정과 지혜 광명이 두루 갖추어졌구나. 정말 이제 그 인가를 받은 거예요. 그냥 너 잘했어 라고 인가 받은 게 아니라 상징물까지 또 개성까지 받았잖아요. 그러면 서곡천공 스님이 한때 태고보국사가 전법을 한 것처럼 역시 나홍 스님도 임재종의 임재선맥으로 평산 철임 선사로 인해서 이렇게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 말에 임재의 후손은 두 분이 된 거예요. 이제 그 이후에 우리가 임재종이라고 서산대사까지 쭉 내려오는데, 어떤 분에는 서산대사가 나홍 스님의 법맥을 이었다라고 그러고, 이제 가장 이제 많이 주장하는 것은 태고보선사, 이렇게 가감혼수, 뭐 벽송지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산대사로 이렇게 내려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게 또 정설이고 그렇습니다. 나홍화상은 그런 법맥 쪽에서도 중요한 스님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사는 평산 철임선사를 하직한 후 곧 명주 절강성에 있는
보타산에 돌아다니면서 우리도 가고 싶어요. 보타산이라고 이 중국에 관음성지가 있어요. 제가 오대산 얘기를 자주 했는데 오대산은 문수성지고 관음성지는 보타산에 있고 또 구화산이 지장성지고 또 아미산이 보현성지예요. 4대 성지가 중국 내에 이렇게 곳곳에 있습니다. 그 중에 보타산에 가서 관세음보살에게 예를 올리고 돌아오면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예를 올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거죠. 나홍 스님도 기도하셨어요. 이렇게 큰 스님도, 깨달은 큰 스님도 부처님한테 조성예불 다 하시고 기도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이에 설창 스님, 또 명주의 무상 스님, 고목 스님을 아련했어요. 이런 큰 스님들을 아련했는데 고목 선사는 선사와 서로 마주해서 한참을 지나 물었어요. 서로 계속 마주하고 가만히 있다가 한참 후에 여쭙다라는 거죠. 수자가 자선할 때는 어떻게 마음을 쓰는가 했더니 나홍 스님 대답하기를 자선시에는 쓸 마음이 없습니다 라고. 고목 스님도 묻기를 이미 자선에 쓸 마음이 없다면 하루 가운데 누가 그대를 오고 가게 하는가 하자 선사는 눈만 콱 치켜 뜨더니 눈싸움 하는 거지. 탁 치켜 뜨다가 계속 그러고 있는 거예요. 고목 스님이 그걸 보고 물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의 눈이라면 부모에게서 태어나지 않았을 때는 무엇으로 보는가? 라고 했더니 선사가 하고 하를 탁 놀랄까봐 일부러 살살했어요. 세게 이렇게 이거보다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고막 터질까봐 살살했습니다. 이렇게 하를 하고는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무엇을 태어났다, 태어났지 않았다 라고 하십니까? 고목 스님이 나온 선사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누가 고려가 바다로 가르막혀 있다고 하는가 하면서 하자 나온 선사는 소매를 떨치고 나가버렸어요. 버릇없이 딱 떨치고 삐진 것처럼 나가버렸어요. 선사 스님들은 좀 이상한 행동들을 해요. 왜 그런지는 왜 그렇게 하시는지는 제가 아직 공부가 덜 돼서 모르겠어요. 공민왕 원년에 4월 2일 나홍 선사는 무주 복룡산에 이르러 천안 원장 스님을 찾아뵀다는데요. 그때 이제 입실할 스님들이 그 스님 워낙 큰 스님이 유명해서 같이 살 방부를 받는 원서 받는 이런 건가 봐요. 지금 같으면 이제 면접 보는 거예요. 면접 보는 자리에 천안 스님을 물었어요. 대덕은 어디서 오는가? 하자 나홍 선사는 정자선사로부터 옵니다. 천안 스님이 묻기를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나가자 선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에게 태어나기 전에는 어디서 왔는가? 나가면 나홍 선사의 대답은 오늘은 4월 2일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무슨 뜻이지? 왜 4월 2일입니다. 라고 했지? 이게 이제 우리한테는 화두가 되는 거예요. 이걸 의심하고 하는 게 우리가 하는 거. 아는 사람들은 워낙에 알겠죠. 이러면서. 천암 스님이 말씀하시길 눈 밝은 사람은 속일 수가 없구나. 라면서 그 대중처수에 이제 그 면접이 합격된 거예요. 다시 후일에 금강산 정양남에 갔다가 또 가을에 청평사에 머물렀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해 겨울에 겨울에 부암장로가 원지사로부터 지공스님이 유축한 가사와 편지를 가지고 와서 선사에게 전수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공스님하고 헤어진 지 한참 됐는데 지공스님은 편지를 나홍 스님한테 드렸어요. 나홍 스님이 지속적으로 편지를 드렸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진 않았을 텐데 하여간 지공 스님이 편지를 줬어요. 1369년은 병을 이유로 물러나서 다시 오대산으로 들어가 영감암에 머물렀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듬해 원나라 사도 달리가 지공스님의 연골과 사리를 받들고 회암사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공스님이 열반하셨는데 연골 사리, 연골은 이제 타다 남은 뼈예요. 그리고 사리를 들고 고려까지 온 거예요. 그 원나라부터 해가지고 아마 유언이 있었는가 보죠. 지공스님, 내가 죽거든 나의 이제 나한테서 나오는 것을 저 고려의 나홍 스님한테 가져가라 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나홍 스님한테 갖고 올 이유가 없잖아요. 아니면 그 절에서도 지공 스님의 거주했던 그 절에서도 가장 이제 이렇게 최고 수제자가 나홍 스님이었던지 연골사리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회암사에 갖고 왔습니다. 지금도 회암사에 가면 이 지공 스님 사리탑, 나홍 스님 사리탑하고 같이 이렇게 무학 스님 사리탑도 같이 있던 거만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연골사리를 예배하고 잘 모셨다고 그럽니다. 시간이 그 1371년 8월 26일에 임금은 공부상서 장자원을 보내 편지와 도장을 내리고 금랑가사와 법복 발우를 하사하면서 그 보제존자라고 대조계종사 선교 도총섭 근수본지 중흥주풍 옥구구세 보제존자를 공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나홍 스님을 보제존자라고도 이렇게 상하고, 또 여기 보니까 왕사 대조계종사로 되어 있어요. 우리 조계종을 언제부터 썼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때도 조계종사니까 고려 때도 조계종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 같아요. 벌써 진울선사가 조계종이라고 그랬나? 그 태우도 금랑가사를 헌납하고 송광사에 머물게 했어요. 순천 송광사예요. 또 선사는 나중에 지공스님이 말한 세 개의 산과 두 개의 물에 대한 예언을 생각하고 지공스님이 어떤 예언을 하셨는가 봐요. 그래서 다시 회암사로 옮겼다고 그래요. 송광사 계셨다가 양주 회암사로 또 가셨다. 나중에 또 송광사로 또 가셔요. 그리고 회암사 또 오셔서 소제법회 같은 것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제자를 많이 길렀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러다가 그 정부에서 영원사로 옮겨 머물도록 했는데 스님이 연세가 드시고 해서 좀 조용히 살고 싶다. 회암사는 개성하고 가까우니까 너무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온다 해서 또 다른 자리에 있겠다 하니까 영원사로 가게 했는데, 안타깝게 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가지고 여주 신륵사에 머물던 중 5월 15일에 열반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반처는 신륵사인 거예요. 신륵사에 가도 나홍 스님 이렇게 사리탑이 있어요. 다비를 하자 두개골 5조각과 치아 40개가 모두 타지 않았다네요. 또 수습한 사례가 수를 헤아릴 수 없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륵사에 그 사리탑이라고 그 부도를 모셨어요. 나홍 선사의 제자로는 무학 스님이 유명해요. 무학 스님을 잘 키워서, 무학 스님은 또 태조 이성계를 잘 키워서 조선을 건국하고 그랬죠. 우리 나중에 이렇게 지공, 나홍, 무학 스님을 3대 화상이라고 그래요. 삼화상이라고 합니다. 우리 점안식을 하면, 부처님 점안식 우리 몇 번을 했잖아요. 황룡사에는 점안식 정말 많이 했어요. 그 점안식 하게 되면 이런 벽에다가 삼화상 표를 이렇게 적어요. 가운데 이제 지공 화상, 이제 한쪽에 나홍 화상, 한쪽에 무학 화상, 이렇게 3대 화상, 삼화상을 이렇게 모시고 그렇게 그 점안식을 하죠. 증명법사로 모시는 거예요. 송광사에 가면 송광사 예불문에 지공, 나홍, 무학 3대 화상 아직도 절을 하고
그래요. 이게 저만식 할 때마다 증명하는 스님으로 사마상을 모시고, 또 통도사에 가면 통도사 그 옆에 삼성각 옆에 삼성각이 있는데, 대웅전 옆에 삼성각이 있는데, 삼성각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나반존자도 있고 칠성 탱화도 있고, 그런데 그 옆에 보면 사마성 탱화가 있어요. 사람들은 이제 모르죠. 저게 어느 스님인가 이제 모르는데, 우리 스님들은 알죠. 이제 지공나온 무학 스님 이렇게 모시고 있어요. 지공나온 무학 스님은 이제 고려 말에 선해 최전성기, 그때 또 태고 보호국사랑 함께 선해 최전성기 때 활동했던 스님이고, 그 이후로는 선종이 계속 쇠락의 길을 겪으니까 그 이후로는 그렇다고 해서 불교가 없어진 건 아니고 계속 민중들한테는 신앙의 이제 대상이었잖아요, 불교가. 그래서 그랬는지 이 시공나무학 사마상을 지금까지도 이렇게 가장 그 사마상으로 모시고 그렇게 저만식도 하고 그런 거 같아요. 좀 실력이 있었는가 봐요. 신비한 힘이, 지공 스님도 그렇고 나홍 스님도 그렇고, 무학대사도 전설이 많잖아요, 보면 무학대사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